자, 굶주림. 이 제목만 딱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아마 굶주림의 허덕이는 한 남자의 뭐랄까 처절한 생존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만약 이 소설이 그냥 배고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배가 고픈 그런 육체적인 허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문장처럼 말이죠. 텅 빈 세상과 마주선 한 영혼, 그리고 가장 위태로운 신경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른 인간의 정신을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파고드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은요, 사실 그냥 데뷔작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해요. 훗날 그가 이룬 모든 문학적 성취를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블랙홀 같은 작품이거든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물들기 전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천재성이 펑 하고 터져나오는 그 찰나의 삼광, 오직 그것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소설에서 굶주림이라는 건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렌즈가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배경부터 좀 볼게요. 때는 19세기 말이고요. 장소는 지금의 노르웨이 오슬로, 그때는 크리스티아니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여기 이름도 없는 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짓누르는 건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가난이 아니에요. 바로 이 거대한 도시. 마치 압축기처럼 느껴지는 이 무심한 도시 그 자체가 그를 옥죄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굶주림이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전까지의 소설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주의에 가까웠다면 이 작품은 그걸 끝내버려요. 대신에 인간의 복잡한 내면, 그 의식의 흐름을 파고드는 새로운 방식, 바로 모더니즘의 문을 활짝 연 그런 선구적인 작품인 거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을 내 신경의 그물에 찔러 넣으셨다. 와, 정말 섬뜩한 표현 아닌가요? 이게 바로 주인공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틀리고 환각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내면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정말 기묘해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보고 1시간 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요. 낡아빠진 자기 구두의 주름에서 어떤 표정을 읽어내요. 원고지 위에 앉은 파리 한 마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거대한 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의 굶주린 정신을 통해 재청조된 기괴하고 살아있는 환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중심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문제예요. 이건 정말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왜 도움은 거절하고 어쩌다 생긴 마지막 동전마저 남한테 줘버릴까요? 심지어 그걸 감추려고 온갖 이상한 거짓말까지 만들어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주인공의 마음속에선 지금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육체가 소리치죠. 먹을 걸 줘. 돈이 필요해. 살아야 해. 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영혼이 버티고 서서 외치는 겁니다. 아니, 나의 존엄을 지켜야 해. 나는 예술가야. 내 힘으로 설 거야. 이 둘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 바로 이 뒤틀린 자존심인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의 영혼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양식이면서 동시에 그를 파멸로 몰아넣는 가장 끔찍한 독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뭘 하냐면요, 정말 기상천외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요.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예요. 있지도 않은 집주인, 무슨 중국산 크랜베리 대리인이라는 제2의 하플라티를 만들어내고요. 갑자기 자기한테 300명의 노예를 둔 공주딸이 있다고 하질 않나? 어둠 속에서 글자가 빛나는 전기찬송가집을 발명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지원서 날짜는 뜬금없이 8848년이라고 적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눈물겨운 연극인 셈이죠.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시여, 저 여인에게 내가 굶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소서. 나의 이 위대한 고통을, 나의 숭고한 굶주림을 더럽히지 마소서. 정말 처절하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에게 동정받는다는 건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모욕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의미를 작가 크누트 함슨의 삶, 그리고 천재성이라는 더 큰 주제와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누트 함순의 인생은 참 비극적인 궤적을 그립니다. 1890년에 이 의심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걸작 궁주림을 썼죠. 1920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1943년 그는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에게 줘버려요. 마치 궁주림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붙들고 있던 그 위태로운 긴장감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나치즘이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폭력적인 확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훗날 선택이 이 위대한 데뷔작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굶주림 안에는 그가 어떤 쉬운 확신에도 안주하지 않고 그 모든 불안과 모순 속에서 해답 없는 질문을 던지던 한 천재의 가장 순수하고도 위험했던 순간이 영원히 박제되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이 어쩌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내 내면에 검은 포자다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위 하늘에선 하느님께서 내 파멸이 모든 예술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나를 예의주시하셨다.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이 얼마나 무섭도록 가까이 붙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고백이죠. 그래서 굶주림을 읽는다는 건요, 그냥 소설 한 편을 읽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건 경험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예민한 신경계 속으로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죠.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영혼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서 이토록 찬란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 가는가? 어쩌면 이것이 바로 천재성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대가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